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교수 채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보단 저 개인적인 경험과 또 호소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주 어릴 적 저는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안에서이지 결코 내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나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고1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놀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공부를 시작했으니 많은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1 일요일 시험 바로 전날 전 학교 자습실로 갔고 그곳에 제가 그렇게도 이기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하루 종일 공부를 했던 그 일요일 그 친구가 노는 틈을 타서 전 더 공부량을 늘려서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일념으로 당일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그렇게 상위권 점수를 늘 받았고 전 그전과 같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 못해서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천재 같은 친구였습니다. 설렁설렁 하는데도 늘 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싶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물론 저에게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노력이 쌓이고 그 한 번의 절망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겠지요. 그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 것을 알지만 말입니다. 그래야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언젠가 또 다른 진리가 귓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진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늘 이기기를 다투었고 성경의 말씀처럼 많은 경기에서 지는 법보다는 이기는 결과를 냈습니다. 비결은 늘 질 것 같은 경기를 피하면 되었으니까요. 테니스는 저의 삶의 윤활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바쁘던 사역 속에서 잠시 물러난 지난해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깥의 풍경이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 말입니다. 저에게 손짓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자전거 라이딩이었습니다. 바람과 인사도 하고 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묵상하였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나누지 못했던 친구들, 지인들과 통화도 하면서 생각이 나면 멈추고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효자였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라이딩을 하고 부모님이 계신 춘천에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라이딩으로 지친 마음과 영혼을 달래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원주에서 충주로 내려가는 아침 새벽에 일출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래서 그 아침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출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한강 줄기 이제 원주를 지나서 충주로 내려가는 길 속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꼭 발견하고 하루를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라이딩이 너무나 행복하긴 한데 이런 즐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먼저 끌어들였어요. 이 취미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싫다는 딸을 설득하고 또 때로는 아들도 설득하고 또 아내를 달래가며 만나는 거 사줄게. 또 어느 지점에 가면 만나는 맛집이 있어. 용돈을 더 줄게 등등 선물을 미끼로 이들을 지난 방학 참 많이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수안보, 충주, 양평, 청평, 춘천, 한강 등등 그리고 더 큰 도전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 그래 제주도다. 제주도 종주다. 제주도행 배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편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 헌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애처로운 가난한 목사인 저는 가기 싫다는 집사람에게 딸에게 저의 의지의 확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혈까지 했음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알려서 우리 우리 여자들을 설득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전거를 실었죠. 그리고 목포까지 자전거를 싣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분해했던 자전거를 다시 조립하고 배에 싣고 제주도 행배를 타고 그리고 지난 겨울 비바람을 맞으면서 제주도 일주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제주도 일주하는 노하우를 전수하느라고 지난 겨울 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230km 결코 작지 않은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다가 평소에 사랑하는 동료 목사들과 함께 이러한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호수가를 올라가다 보면 이런 글귀를 여러분들 읽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행복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난 지금 행복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나만 즐기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정말 하나의 작은 아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여러 교수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오늘은 성경의 해석도 분해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그 적은 아이 손에 들려진 떡과 물고기 그리고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던 그분은 그 어린 것에 그 작은 그 헌신, 아낌없이 드린 그 헌신을 귀히 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이 즐거움을 우리 영혼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떡 5개는 무엇일까? 성령의 음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였습니다.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학교의 여러 어른들을 설득할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자전거가 없는데 가능할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니면 우리 집 거라도 시작해보지 라는 마음으로 문안을 작성했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를 제가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보니까 알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GMC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즐기고 있는 라이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이딩 클럽을 조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러던 중 제가 라이딩했던 코스들을 다 정리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시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과 멀지 않는 길지 않는 오후에 프로그램으로 충분하게 적당한 코스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외국 학생들과 자전거를 타고 체력을 기르면서 문화를 체험하며 라이딩을 통해 또 그런 땀을 흘리는 과정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또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라이딩과 접목한다면은 재밌는 작품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삼육대학 주변은 정말 라이딩하기가 너무나 좋은 코스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사적도 있고요, 유적도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접목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학교를 홍보하면 더더욱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끌적끌적해 봤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 활동들을 통해서 봉사의 정신을 고양시켰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삼육교육의 이념 가운데 체육에 대한 신체에 대한 트레이닝을 강화하는 목적을 좀 그곳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설고 낯설은 이 한국의 삶 가운데 외국 학생들이 보다 더 쉽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리안 문화,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육대학에서 그들이 비신자로 이곳에 오지만은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봉사활동을 겸하여 함으로 인해서 교육적 철학, 삼육대학의 교육적 철학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자전거 도로들을 검색을 했지요. 그리고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하여 지자체 내에서 있는 여러 자전거 코스들을 통해서 문화사적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아름다운 곳들입니다. 남양주 물의 정원부터 또 다산 생태공원, 그리고 광릉 수목원, 그 다음에 남양주 우리 시립박물관, 그 다음에 더불어서 서울까지도 우리가 나가서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청와대 등등 자전거를 끌고 못 갈 곳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자전거를 끌고 이곳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봉사라는 활동까지 겸하여 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물건들과 서플라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체육 활동과 여러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GMC 교회의 우리 목사님이신 우리 정재신 목사님과 그 다음에 윌리엄 우리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이 일에 먼저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딘가 사용되지 않는 이런 자그마한 자전거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자전거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네이션, 가용할 수 있는 자전거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잘 고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어디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기증해 주신다면 정말 귀하게 외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을 통해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큰 위로를 얻고 귀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시작하고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이 사역에 우리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들려진 두 개의 물고기와 두 마리의
물고기와 5개 보리떡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재능들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